그 UPF 세계평화연합 경기 남부 또 지구의 그 지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오늘 또 이 모임을 하면서 평화대사 위촉을 하는 위촉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5년 또 2월달 2010 평화통일포럼 초청 강연 및 평화대사 위촉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평화통일포럼 2월 원리회의가 상당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신냉정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임순석 그 교수님을,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순석 박사님께서는 양순석 박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양순석 박사님께서는 우리 UPF 경기 남부 지부장님을 역임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선문대학교의 교수님도 또 역임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박사님이신데,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평화통일을 할 것인가, 또 특히 신냉전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 양반 요즘에 상당히 유럽도 흔들어 놓고 뭐 우리 대한민국은 말도 못하고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관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좋은 강연을 들으시면 해법도 나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뭐 우리 많이 좋은 강의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참여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서만이라도 평화통일의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전체 시군이 다 그런 기반을 잘 착착 다져나간다면 평화통일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오더라도 정말 아주 단단한 기반 아래서 아주 정말 행복한 남북통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을 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원래회의 때 참여하셔서 같이 봉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좋은 강의도 들으시면 아마 평화통일 갑자기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그 가운데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양수석 박사님 박식한 그 강의를 우리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운동 국민연합 또 경기남부 도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조병근 회장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경인 교수를 맡고 계시고, 또 저희들 통일사상학회 감사도 맡고 계십니다. 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참 통일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제가 재작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피스로드 야외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참석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 이렇게
우리 고명하신 이천의 지도자님들 앞에서 제가 문자를 쓸 수는 없고요.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냉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좋은 해법이 나올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제가 굉장히 큽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커요. 그렇잖아요? 신냉전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갈게요. 신냉전 시대와 미국의 정책. 미국이 G1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한반도의 중요성 어떻게 그 와중에 중심을 잡으면서 통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UPF 평화대사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화대사의 사명 무엇을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냉전 시대 미국의 정책. 이것이 지금 신냉전의 구도예요. 구도. 이쪽은 이제 붉은색의 러시아, 북한, 중국이 있고, 저쪽은 유럽 연합과 미국을 중심한 나토, 북대서양조약국이죠. 나토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기 띄어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띄어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그죠? 네. 자, 미국이 이쪽 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쿼드라고 하는 사자 안보 연합체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하와이 제일 가까운 데가 하와이니까 하와이, 일본, 인도, 호주를 엮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는요 예전서부터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3의 지대예요. 거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가까운 나라 와라. 그래서 영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 잠수함 연합이에요. 영국, 호주, 미국 해가지고. 핵 잠수함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그러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디젤 잠수함은 이게 고래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경선이 그때를 노리거든요. 똑같아요. 잠수함도. 이게 뜰 때, 그러니까 산소라든가 어떤 연료라든가 이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뜨거든요. 그때 공격을 합니다. 발각이 돼요. 근데 핵 잠수함은 한번 내려가면 6개월 이상은 안 나와도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 옆에 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이죠. 로스앤젤레스나 그 앞에서 딱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미사일을 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먼 것 같아요. 영국은 너무 멀어요. 좀 가까이서.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아시죠? 그죠? 특별 별장에 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 불러다가 이제 3자 안보 동맹을 맺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이쪽을 방어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쪽은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죠?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힘이 지금 여기에 쏠려있네. 전부 태평양에 쏠려있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냉전의 핵심이에요. 중심이 저기 유럽 쪽에 있지 않고 아시아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났고요. 또 한 군데 났죠? 중동에 전쟁이 났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힘의 중심이 저쪽 나토로 대서양에 있다가 아시아로 옮겨지면서 그 공백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나 그다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힘이 나토에서 이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네, 거기서 벌어진 전쟁. 그 틈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4개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4개의 전쟁. 네, 근데 이미 2개가 났어요. 후보지 2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앞으로 전쟁이 더 난다면 어디에서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예? 대만 맞습니다. 대만. 또 네, 한반도. 네. 2군데는 이미 났어요. 4군데를 찍었는데 2군데 이미 났어요. 유럽, 중동, 그 다음에 대만 해요. 그 다음에 한반도. 2군데가 남은 거예요. 자, 이게 신냉전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미국이 쭉 올라가잖아요. GDP잖아요. 그죠? 네. 부입니다. 부로 창출하는데 저렇게 부자예요. 2017년에 20조 4천억. 근데 중국이 어떻습니까? 14조가 넘었죠. 그렇죠? 근데 추세를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30년이 되면 이게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현타가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저 추세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죠? 뉴욕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큰 쓰라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사실은 잡았어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네. 미국에서 공황이 났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냉전이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17년에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가 시작된 겁니다. 2017년에. 오바마는 관찰만 했어요. 트럼프는 움직여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냉전과 신냉전의 약간 이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냉전은 너무나 잘 아세요. 예? 미소 대륙이잖아요. 그죠?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약한 고리가 터졌어요. 그게 어디냐? 한국이었습니다. 대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냉전은 열전이 아니죠. 열전이 아니에요. 열전에 이미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워보니까 손해구나. 이긴 나라도 손해.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리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가 터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첫 번째, 냉전의 첫 번째 희생양이 한국이었습니다. 왜? 약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약합니까? 셉니까? 너무너무 약해요. 땅덩어리 엄청 크죠? 너무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가 나라입니까?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약하죠?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한국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합니다.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해요. 예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 슬기 놓으면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저희는. 자, 근데 지금은요, 이게 그 이념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워봐야 하나 이득이 없어요. 하나. 결국은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살자.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G1과 G2의 대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미국이 커요? 중국이 커요? 중국이요? 몇 배나 클까요? 영토는 러시아가 훨씬 크죠, 그죠? 보기는, 그죠? 예. 10배 큽니다, 10배. 예? 10배. 그러니까, 지금 미국 GDP가, 한 3조 달러. 3조 달러. 그죠? 3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20조 정도 돼요, 20조. 예. 근데 저희는, 한국은 세계 10위에서 11위를 왔다 갔다, 환율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거의 비슷한 GDP가 러시아예요. 근데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10분의 1 국력이에요. 저희가. 중국에 비해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70% 정도 국력이고. 그러면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예? 저 북쪽에 북한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에 비해서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개인으로 보면 30분의 1. 저희가 30배 더 잘 살아요. 전체 국력으로 하면 60배 잘 살아요, 저희가. 전쟁을 하면 먹을 게 있어야죠, 그죠? 그잖아요. 전쟁을 그냥 합니까? 정신력으로? 아니죠. 예. 특히 도발을 하면요, 3배 이상의 국력이 있어야 돼요. 승산이 있어야 전쟁을 도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 북쪽에 있던 접경지대, 뭐 동두천이나 파주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이동을 했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평택이 어떤 동네예요? 우리 스님들이 불경 배우러 가잖아요, 그죠? 전부 당진에서 갔어요. 원효도에서 가다가 포기했죠, 그죠? 득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강하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접경지대를 지켜야 돼요. 의정부, 파주, 동두천 절대 기지 못 뺍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택에 이전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을 경계하겠다 그 뜻이에요.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네? 그게 이제 기밀이라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2020년에 한번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14,500명의 지금 그 군인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또 이제 군무원 있죠. 하면 5만 명이 넘어요. 정주 인구가 5만 명.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냉전이라는 게 이랬는데 신냉전은 조금 이게 관점이 다르구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지난번 이제 선거 때 보니까 경합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때에 따라서 공화당을 들기도 하고 민주당의 편에 들기도 하고 했던 그런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2020년 대선 결과를 보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쭉 있잖아요. 7개의 경합주가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찍었어요. 하나 빼고, 노스캐롤라이나 빼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찍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사실은 언론을 보면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언론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다 그런 언론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시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또 맞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샤이 트럼프가 뭐예요?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체면상. 내가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체면상 트럼프를 나는 지지해, 나 이번에 찍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트럼프가 돼야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아. 삶이 필 것 같아.
유리할 것 같아. 이겁니다.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죠. 여기 보시면 7번, 3번, 6번이었죠? 여기 있죠? 여기가 5대5 지방입니다. 굉장히 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한 그 제조업, 공업지대 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발전했죠. 3대 메이커가 다 저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섰어요. 트럼프가 다 돌아섰어요. 그 이유가 있죠. 자, 보시면 옛날입니다.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남자애 얘가 얘예요. 누굽니까? JD 벤츠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오하이오 출신에 그 5대5. 예전에 거기에서는 많은 부가 창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박하게 집 하나 땅 크니까 집 하나 줘놓고 잔디 있는 집에 풀장 하나 만들어놓고 자동차 2대 굴리면서 주말에는 좀 넉넉하게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없어요. 엄마가 3번, 이게 실화입니다. JD 벤츠. 엄마가 3번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누나요, 누나. 친누나 아니에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셨고, 엄마가 돌보다가 집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봐줬어요. 그 JD 벤츠가 이라크에 지원해가지고 해병대로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은요 군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예일대를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자서전을 빨리 냈어요. 이 친구가 84년생입니다. 84년생.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에요. 자서전을 낸 거예요. 그게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서전입니다. 이게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일약 변호사에서 상무로 당선됐어요. 근데 그게 영화가 됩니다. 영화. 많은 백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왜? 자기 옛날 생각을 나거든. 옛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도대체. 자, JD 벤츠죠.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10만 달러의 로스쿨 빚과 대학 다니면서 빚이 있거든요. 켄터키 동부의 산자락에 아버지 묘가 있다. 선산. 완전히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히 이 흐름을 압니다. 정확히.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금수저죠. 그죠?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이를 기억하는 그 많은 중산층 백인들의 마음을 대변을 하고 싶은데 직접적인 공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JD 벤츠를 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가 그 5대5의 러스트 벨트예요. 녹슨 도시란 뜻이에요. 러스트 벨트는 녹슨 도시. 녹이 엄청 쓸었어요. 왜? 운영이 안 됩니까?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상하이에요, 상하이. 비교가 되겠어요? 저희가 쓰는 이거는 어딜 걸까요? 이거 봐야 합니까, 이거? 이거 다 재료는 어딜 걸까요, 이거? 겉으로는 애플 이렇게 삼성이라도 속에 있는 건 어딜 걸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부. 그러니까 주적이 어디가 되겠어요? 주적이 중국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 곡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푹 꺼졌죠, 하다가. 1번은 뭐냐면 빈곤층이에요. 빈곤층. 항상 빈곤해, 항상. 왜? 자본이 없으니까. 시드머니가 없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돈 벌면 다 먹어야 돼요. 네. 시드머니,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최빈곤층.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B번은 개발도상국 신흥중산층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득 성장률이 매년 5% 이상이에요. 매년. 네? 이게 30년 동안. 근데 이게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100만 원을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5%가 오르니까 105만 원을 받습니다. 내후년은 얼마 받아요? 110만 원? 아니에요.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예? 복리로 받으니까. 근데 그게 30년 동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근데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이 누구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예, 개발도상국의 대표가 중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13,000불이 넘은 거예요, GDP가. 1인당 GDP가. 예? 1,000달러 하는 게, 예? 13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푹 꺼졌죠? 여기 어디입니까? 선진국 중산층. 여기 어디겠어요? 선진국 하면 미국 아닙니까? 중산층은 백인. 그죠? 다 블루칼라들. 그죠? 그러니까 한국도 조심해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블루칼라라고 얕보면 안 되죠. 그죠? 노조도 강하지만, 네? 철강 노조죠. 금속 노조.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빨리 이게 전환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네? 화석연료에서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 이제 네? 사실 이제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감원을 할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던 네? 중산층이 아까 러스트벨트 그 중산층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마다 물가가 뛰는데 물가가 보통 그러니까 뭐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2%를 잡습니다. 목표를. 물가가 안 뛰면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30년 동안 물가 전혀 안 뛰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부가해서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창출이 돼야 서비스가 창출이 돼야 부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마이너스. 1년이 아니고 30년. 그 다음에 상위 1%죠. 저기는 언제나 1등이에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 왜? 자본가거든요. 월가. 미국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바꿔졌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그 흐름을 딱 읽고 정확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몰표를 받은 거예요. 절대적인 지지를 입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점잖게 못하나? 미국 대통령이 왜 저래? 그 미국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을 봤어? 이해가 안 가네? 그랬거든요. 일기 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읽었어요, 이제. 저희도. 근데 일기 때는요, 그때는, 사실은, 연습. 트럼프 대통령이 연습했어요, 연습. 네, 지금은요, 다릅니다. 그때의 정책하고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진짜 완전히, 진짜 앞뒤 안 보고, 이제, 흔듭니다. 상원을 차지했죠. 하원 차지했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상원을 다 장악을 했는데, 공화당이. 자,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요, 마가로 갑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네? 근데 뭐냐면, 외교로 보면 고립주의입니다. 외교로 볼 때, 그 다음에 군사나, 군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 이전과는 정반대예요. 아니 미국이 안 끼는 데가 있습니까? 다 껴요, 다.
낄낄빠빠 그러면 몰라요. 다 껴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아니에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끼면. 그죠?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가는 겁니다. 그 군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핵심 포인트만 지키겠다 이거예요. 네, 군대를 빼. 핵심 포인트를 다 옮겨. 그게 어디예요?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로 옮기겠다. 중동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유럽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아시아로 옮기겠다. 그 약한 고리가 터진 것이 우크라이나다.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지금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것이 다 합쳐져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외교적으로 볼 때 탈퇴. 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요. 이거 다 탈퇴한 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미국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1호로 탈퇴를 했어요. 파리 기후 협정 탈퇴했죠? 이란 핵협정 탈퇴했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타개했죠? 유네스코 탈퇴했죠? 세계보건기구 탈퇴했어요. 첫날 사인했죠, 그죠? 첫날 두 군데 탈퇴했습니다. 첫날 파리 기후협약 다시 탈퇴했어요.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거든요. 바이든이 다시 탈퇴했어요.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탈퇴했습니다. 왜?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 탈퇴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걸 고립주의라고 해요.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 딕스 코어리라고 해요. 나는 석탄을 캐겠다 이거는. 나는 석유가 널렸는데 텍사스 석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쉐일가스, 쉐일 석유라고 해가지고 쉐일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뉴스 가끔 보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면 이렇게 메뚜기처럼 생긴 게 깔딱깔딱하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쉐일입니다. 이게 예전 전통적인 석유는 그게 아니고 유정을 운물을 파듯이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가요. 운물을 파듯이. 그런데 이제 쉐일은 뭐냐면 진흙창에 뽀글뽀글 섞여 있는 석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내기가 너무 어려워. 캐기도 어렵지만 분리가 안 돼. 분리가. 그것을 오바마 때 10년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그래서 텍사스 석유를 뚜껑을 닫았던 것을 이거 비축유거든요. 전쟁 날 때 쓸 거. 그래서 다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미국이. 그걸 뚜껑을 엽니다.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위가 세계 1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량으로 볼 때 2위가 미국입니다. 3위가 러시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동을 지켜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근데 이제 쉐일은 딱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꺾어요. 90도를 꺾어. 그래서 진흙창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분사해가지고 물과 기름은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그죠? 분리시켜요. 기름을. 그래서 뽑아올려요. 근데 이게 환경에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밑에 땅을 다 비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동안은 안 했어요. 이것을. 근데 어때요? 지금은 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중국이 턱 밑에 있는데 뭘 가려요 지금. 캐겠다. 가스를 캐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군사적으로 방위 더 내라.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할 수도 있다. 유럽 국가가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방위비 때문에. 2%가 안 됩니다. 한국은요 3% 정도예요.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본은 1%인데 1%. 그런데 2%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딱 보고 눈치를 딱 보고 유럽에 저렇게 얘기를 하네. 트럼프가 우리는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우리 더블로 올릴게요. 주일 미군 분담금 2배로 올릴게요. 더블로. 그 다음에 도요타? 미국에다 도요타 지을게요. US 스틸? 우리가 언제 그 철공회사를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를 한다고 해요. 처음에 산다고 했거든요. 철강회사. 철강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트럼프를 정확히 읽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나토 탈퇴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방비를 2배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무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무기를 어느 나라 무기를 사요? 세계 최대의 방산국가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전투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은? 작년에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타임즈에서 마음을 먹고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어요. 한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북이 침공을 하면 미국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해야지.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한반도로 압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저희는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딸려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최첨단 반도체 국가. 2000의 특산물이 쌀이 아니잖아요. 네? 2000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최첨단을 가는 세계 1류 도시가 됩니다. 분명히.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거 가지고 저희는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트럼프 후보가 문제를 낸 거예요. 뭘까요? 사랑? 아니면 꼭? 뭘까요? 관세입니다. 관세. I love tariffs. 관세.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최고의 우방국. 독일의 대장이, 유럽의 대장이 독일이잖아요. 그죠? 대장이. 어떻습니까? 25%. 그 다음에 캐나다 25%. 멕시코 25%.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달 유예시켜놨습니다. 한 달. 한 달 봐줄 테니까 어떻게 하나 보고 판단할게. 그래서 알아서 좀 해봐. 한 달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동안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더 사줄 거야? 미국을 뭘 더 사줄 거야? 그렇죠? 자, 헨리 키시저인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태인이죠. 트럼프는 한 시대가 조문을 구할 때 등장해 해묵은 가식을 걷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뭐 지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행동을 못해. 왜? 측면상 미국이 체면이 있지. 예?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져요. 그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트럼프의 언행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헨리 키시저처럼 체면 안 따진다 이거예요. 이 오로지 북이. 자, 이제 한반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지정학이라는 말이 떠올랐었어요.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한 40년, 30년 정도 지정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입니다. 평화. 근데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리지형을 잘 알아야죠. 그죠? 매복도 잘해야 되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지정학상 어때요? 우린 대륙 국가입니까? 우리가? 대륙?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해양 국가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륙 국가이기도 하고 해양 국가이기도 해요. 왜? 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학적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 시대가 있었어요. 대서양 시대가. 네. 세계 부의 30%를 북미에서 창출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23% 창출합니다. 두 개 합치면 53%죠? 53%.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좀 옆으로 당기면 저기 30%와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37%를 창출합니다. 합치면 몇 %예요? 67%.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활발하게 부가 창출을 될 것이냐? 대서양입니까? 태평양입니까?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서양 문명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대서양 문명은 르네상스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문명이 서진을 해요. 서쪽으로 움직여요. 신기해요. 비단길이죠, 비단길.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금부터 더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가면 세계 최애의 부자 국가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그죠? 그 다음에 나일,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 세계 4대 발명품이 다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나침반서부터 종이, 화약 전부 다, 그죠? 네. 비단, 도자기 이런 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서쪽으로 가요. 서쪽.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까지 갔어요. 그죠? 이게 한 나라 거예요. 그게 한 나라. 나침반도 한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비단도 한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보통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중국이 5,000년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사실은. 5,000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동서가 만나잖아요. 길이 열렸으니까. 그게 꼽힌 게 언제냐?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문명이 꼽힙니다. 그 동서양이 융합을 해요, 그때. 그게 헬라 문명이거든요. 그리스 문명. 이게 어떻습니까? 또 서쪽으로 가요, 서쪽. 로마로 갑니다. 그 유럽으로 갑니다. 그죠? 그게 이제 1000년이 지나서 꼽히는 게 뭐냐? 르네상스예요. 과학 문명. 그때 딱 아다리가 맞은 게 해양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대항해 시대. 네?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육로는요 다 막혀 있습니다. 강으로 막혀 있고요,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똑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육로는. 해로는 어떻습니까? 똑바로 갑니다. 네? 세계는 다 해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0년 전에 열린 겁니다. 어디서 열리냐? 대서양에서 열렸어요.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르네상스 문명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그게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뉴욕. 세계에서 최고의 잘 사는 동네. 뉴욕. 그죠? 근데 신대륙은 엄청 넓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LA. 네? 횡단해가지고 이제 횡단해가지고 저 서쪽으로, 태평양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평양 건너입니다. 건너. 어디로 갑니까? 극동아시아로 갑니다. 극동아시아. 서쪽으로 계속. 그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가 극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출되는 37% 중에 대다수가 사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창출하는 돈입니다. 러시아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심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대서양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극동이죠. 뭐 끝에 있는 동네, 막다른 골목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중심입니다. 이게 넘어오면, 그런데 보세요. 넘어오면 일본이 그죠? 일본의 첫 번째로 닿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상인, 네덜란드 상인이 반드시 일본을 먼저 닿게 돼 있어요. 한반도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제 속으로 일본에 많은 식민지 역사가 있고 또 더 올라가면 임진왜란도 있고 그런 역사상에 불행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조금이라도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네,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자,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한 15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대출 1위 10년 동안. 우리 동네는요, 저희가 하남 사는데 우리 동네는요 책이 한 10권 있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계속 누가 보고 있어요. 이걸 빌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여기서요 일본 편이 있어요. 맨 마지막 7장이 일본 편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과 일본이는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두 나라는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와 같다. 국가 형성 시대 고대에는.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양국이 고대에 쌓았던 유대를 좋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한국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등한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고대에는 일본 방식이 붙어 있었어요. 땅이 붙어 있었어요. 아예 땅이 걸어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근데 이게 이제 온난화되면서 극지방이나 또 고산지대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해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시마가 떨어진 게 8,000년 전에 떨어진 거예요. 스시마는. 그 전에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야가가 있었죠. 백제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었죠.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왕족이나 귀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특히 삼국 통일 전쟁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 전쟁이죠, 그죠? 네.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제일 외통수인데 사실 그죠? 경제력으로는 백제가 제일 부강했고 왜? 뭐 토지가 좋으니까요. 네?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쪽에 서쪽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서쪽이에요. 여기도 좋은 평야가 많이 있으니까. 동쪽은 산이 높으니까 그죠?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과 뭐 이런 걸 먹어야죠. 뭐 감자 이런 걸 먹어야죠. 백제가 제일 좋았어요. 군사력은 고구려가 엄청나죠. 기갑군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중국하고도 뭐 맞다이를 뜨잖아요. 그죠? 네.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망했어요. 네.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뭘로? 외교력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먼저 갔어요. 김춘추가 일본에.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2번이나. 근데 일본 니혼쇼키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라에서 김춘추라는 사람이 왔다. 괜찮은 사람이다. 개인적인 평가는. 그런데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백제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 네? 서로 결혼을 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네? 그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야마토가. 그래서 돌아가지고 당나라를 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당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모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외교력으로 결국은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통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백제 유민이나 귀족층이나 왕족이나 고구려 유민들은 말 타고 대륙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못 갑니다. 왜? 당나라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일본으로 대거 이민이라는 이민. 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 예전에는. 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면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한학자 총재님이 하셨어요. 자서전에 보면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일은 두 나라 사이에 역사가 큰 장애물이 있다. 이거 사실이다. 이건. 하지만 만약 연결만 된다면 세계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평화를 뿌리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으세요. 한 분은 역사학자고 한 분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한일 해저 프로젝트, 저희 UPF에서 하는 3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대,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하자. 그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링 해협까지 뚫자. 그래서 전 세계를 피스로드로 다 연결시키자. 이것이 저희 UPF가 추진하는 3대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김일성이 문선명 한학자 총리님께서 91년도에 만났잖아요. 그때 한일 프로젝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쳤어요. 김일성이. 좋은 생각. 왜요? 북한을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도 통행세를 받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 역사상 역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대 왕들이 가장 뛰어난 왕 하면요 다윗을 꼽아요. 그죠? 다윗. 그런데 다윗보다 사실은 더 부강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그죠? 아주 지혜로웠죠. 어떻게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었습니다. 길만 열어줬어요. 길만. 팔레스타인 땅 길만 통행세를 받았어요. 91년도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1조입니다. 1조. 통행세. 북한이 문만 열어주면 1년에 1조를 벌어요. 91년도 당시. DMZ를 열어야 되겠어요? 막고 있어야 되겠어요? 바보 아니에요? 막고 있으면? 바보죠,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북한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 다 잘 돼요. 도시가 다 번창해요.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반도국인데 사실 반도국이 아닙니다. 대륙하고 연결된 게 반도잖아요. 그죠? 반도국이 아니에요. 저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육로로. 저희는 섬입니다. 비행기를 안 타면 아무 데도 못 가요. 한국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한학자 총리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일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앙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 태평양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피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싸움을 한다면. 근데 평화를 없다면 대박이 날 겁니다. 그 대박이 날 것이냐 쪽박을 찰 것이냐. 네? 평화로워야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요. 특히 아시아권에 많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과 수교국이 많이 있거든요. 수교국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채널을 끊지 않도록 해놨어요. 어차피 유엔 가면요 한 표예요. 한 표. 표결을 붙이면 한 표입니다. 누구나. 자, 그래서 2019 아프리카 대륙 서밋, 월드 서밋 2020, 띵크탱크 2022.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여기 이제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뭐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넉넉지도 않아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겁니다. 매년.
이런 분들 전부 그죠?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 워싱턴 타임즈가 일기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되돌아보면 냉전 때 있지 않습니까? 냉전이 서슬퍼졌잖아요, 그죠? 예. 전혀 뭐 저쪽 나라하고 빨간색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담 쌓고 살았는데 이것을 조금씩 그래도 평화롭게 이끌었던 그런 조류가 있었어요. 그게 물꼬가 어디서 떨어졌나? 물꼬가 바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미국의 신문, 보수 신문을 딱 참고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게 레이건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 신문을 가지고 그 강력하게 레이건 대통령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미국은 싸우기 싫어요. 왜요?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세계 경제를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1945년에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미국이. 48년이죠. 48년이죠. 에치슨 선언. 그게 뭐냐면 극동 방위선을 긋는데 어디까지, 만약에 탈이 나면 어디까지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 금을 걷어요. 금을. 이렇게. 그런데 어디에요? 한반도가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 대만이 제외됐어요. 베트남이 제외가 됐어요. 일본까지 다 금을 건 거예요. 홋카이도에서 일본까지만 딱 우리는 지키겠다. 방어하겠다. 그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그럼 어때요?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오파는 거죠, 오파. 그 다음에 어때요? 베트남 전쟁도 맞죠? 그죠? 베트남 전쟁이 났어요. 1973년에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군합니다. 10년 동안 싸웠거든요. 2차 대전에 유럽에 쏟아부은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10년 동안 베트남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폭탄은 그냥 나옵니까? 달러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돈을 불사르는 거예요, 폭탄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폭탄은.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거죠, 아주. 그래서 반전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군대를 뺐어요. 73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이? 공산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9.11 사태 나가지고, 9.11 사태. 그래서 이제 화가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죠. 부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뚜껑이 열렸어요. 참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이라크, 그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그죠? 중동 전쟁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헤맸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뺍니다, 군대를. 2011년에 리비아에서 군대를 빼고, 시리아에서 군대를 빼고, 이라크에서 출근합니다. 거기 난리예요, 지금. 난리. 군벌들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 된 다음에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죠. 그죠? 그때 그 비행기 타려고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타다가 하늘에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가 이렇게 대서양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아시아로 옮기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축소입니다. 축소.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당신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사명이 있다. 미국의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절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을 움직여서 미국을 다시 살리고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죠? 4월입니다. 4월에 롯데 호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부 가평에서 큰 대회를 해요.
보면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포럼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포럼 이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저 단체를 만듭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오겠다고 사인한 분이 현지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 33명이에요. 사인한 분이. 그 다음에 후보가 20명이 후보예요. 일정을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40명 정도 오는 거예요. 현직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은 안 오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국가도 아닌데 UPF가. 그 다음에 세계 국회의장 연합, 그 다음에 이제 중미 국회의장 연합. 저건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 단체예요. 그 다음에 G7 플러스라고 저 두 단체는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동참해요, 같이. 그래서 서울과 가평에서 큰 대회를 합니다. 우리 이천의 지도자님들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인 행사는 이제 가평이죠. 평화의 전당.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연합의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을 어떻게 피바다가 아니고 정말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UPF입니다. 그 다음에 한학자 총리께서 정말로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 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의 평화대사 여러분들도 다 초청합니다. 다. 우리 지부장님 모시고 오실 거죠? 예.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조변동 회장님, 부회장님, 김미아 회장님, 그 다음에 조양목 우리 고모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천에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지도자분들을 가 함께 좋은 일들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큰 90점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새로 위촉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죠? 네, 본래 이 강의는요, 롯데호텔에서 예전에는 3시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3파트만 말씀을 드리면, UPF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화대사로서. UPF는 2005년에 이제 뉴욕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통일 국민연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공연합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UPF 더 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남북통일 국민연합 조직도 있고요.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UPF를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평화 실현과 인류 화합을 위한 초국가, 초정치, 초종교, 초이념적 범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PF는 194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는 포괄적 협의 지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상이 얼마나 크냐면, 이 포괄적 협의 지휘 단체는 5,000개가 넘는 유엔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130개 정도만 이 지위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지위.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안건을 낼 수가 있고요. 안건. 그 다음에 그 총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업적입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가 3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한일 해저 터널. 그 다음에 DMZ 제5 유엔 사무 유치, 베링 해협 프로젝트. 이것을 저희가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자, 그래서 평화대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대사의 가치를 알고 평화운동을 실천하시는 분을 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사명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가정. 가정은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갑니까? 안 돼요. 참가정운동은, 이거는 종교운동이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그 다음에 세계평화가 됐고, 남북통일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지옥이에요. 부부가 계속 싸워.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가출해. 어떻습니까? 삶의 보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종교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바로세운다. 네? 참가정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천이. 그렇죠? 이천에서 많은 지도자분들과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어요? 그 다음에 남북통일, 세계평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대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종교의 사명이 아니다. 누구나 지도자라면 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사명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사 위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신석인 의사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유경숙 어디 가셨어요? 예, 이 여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현식 우리 어디 가셨지? 예, 저 계시는군요. 우리 남용승 우리님 나오시고요. 우리 조두환 회장님은 오늘 못 오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최국래 회장님 보니까 저기 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전에 아니 그냥 그래?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신석인 천주평화연합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가치, 참가정의 실현, 초종교 초국가적 협력과 조화, 평화적인 통일운동과 나오십시오. 자, 다음은 평화대사 위촉장 성명 유경숙님. 자, 이하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최문혜님 저 뒤에 계시고, 예, 지금 앞에 계셔요? 네, 최문래 선생님. 네, 최문래 선생님. 예, 평화대사 위촉장 성명 최문래 이하 같습니다. 박수도 부탁드리고 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식님, 예, 평화대사 위촉장 성명 김현식 이하 같습니다. 우리 남용숙님, 예, 평화대사 위촉장 성명 남용승 이하 같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또 조두환님은 안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조용견 우리 회장님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도 수여하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펴요? 네. 자, 뭐라고 외쳐야 되죠? 자, 2000 승리하세요. 자, 2000 승리! 됐습니까? 다 같이 그러면 앉아 계시고 기념 촬영. 이거 자리가 되게 좀 멘트만 기다려. 멘트. 자, 평화대사 파이팅 하겠습니다. 평화대사 파이팅! 됐습니까? 2010 평화대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나오지? 됐어요. 안 했습니다. 서기
보고픈 니마 그 슬픈 기타 소리 눈물 대여 이내 간장 탄옥이네 굽이굽이 돌고 돌아 새겼던 내 사랑아 저 구름을 다리를 삼아 사뿐사뿐 오시기만을 오늘도 빌고 비는 이 내 마음 서름이네 아 이거 느리지 석양빛 붉게 물들면 보고픈 니마 그 슬픈 기타 소리 눈물 대여 이내 간장 탄옥이네 굽이굽이 돌고 돌아 새겼던 내 사랑아 저 구름을 다리를 삼아 사뿐사뿐 오시기만을 오늘도 빌고 비는 이 내 마음 서름이